이 책입니다. 이게 경계선장이나 병리적 나르시시즘인데 원서는 오토 컴버그의 책인데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원서를 참조하실 분들은 또 원서도 참조하시면서 같이 보면 되는데 저희가 ICC에서 이 보드라인 강의를 몇 년 전에 꽤 여러 학기 어,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서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네, 교수님. 네. 그래요. 보드라인 공부를 우리가 쭉 하고 자기애적 인격 구조까지 자기애적 성격 장애 두 가지를 같이 공부했었는데 이번 학기는 경계선 성격 장애 중심으로 일단 강의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 강의를 다시 시작한 이유는 여러분이 정신분석은 한 번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반복해요. 정신분석 연구소에서도 4년 동안 공부할 때 같은 논문을 1학년 때도 있고 3학년 때도 있고 4학년 때도 읽는 경우들이 많아요.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정신분석의 이론들이나 정신분석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의 임상 경험이 늘어나면서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 논문이나 그 책을 읽어가지고 바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에, 같은 내용이지만 반복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때마다 통찰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ICC에서 이 과목을 몇 년 전에 여러 학기에 걸쳐 공부했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체험으로 이해한 것하고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여러분 임상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 경계선 성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책에서 읽었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체험했을 가능성, 체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컨버그 이론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여러분들의 경험을 나누기 위한 하나의 도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이론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임상 체험들을 서로 나누는 이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체험들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체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가지고 소설책 읽듯이 읽기로 하면 이거 하룻밤이면 여러분 다 읽어낼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몇 학기씩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내담자나 혹은 일상 삶 안에서 이웃들과 혹은 가족들과 만나면서 체험되는 것들을 깊이 이해하면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보드라인 레벨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보드라인적인 측면들. 이거가 제일 나중에 성찰이 돼요. 그 다른 사람이 있는 보드라인의 어떤 신드롬이라고 할까요? 보드라인 증후군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은 여러분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우리 눈이 밖을 볼 수는 있지만 안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보이고 있는 이 보드라인 레벨의 어떤 증후군들은 우리는 스스로 이거 통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어떤 어, 사람들의 모임에 제가 참여하지 않는데 요즘 좀 어디가 한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냐면 각자가 자기 생각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는 너무도 정확하게 봐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저 사람 매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그분도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데 자기는 전혀 그러지 않은 사람으로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배우지만 내가 보드라인 레벨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내가 통찰해내는 것. 이 레벨에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그게 제 임상 체험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무 얘기는 엄청나게 잘해요. 저 사람 저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무슨 어린 시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하고 아주 정확하게 상대방들이 그 어려움들을 잘 보는데 자기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보드라인 레벨의 어려움들은 거의 인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분이 뭘 의도적으로 이걸 숨기는 게 아니고 자동적인 방어 작용 때문에 정신분석에서는 방어는 프로이드가 얘기한 방어는 대부분 unconscious defense라는 얘기예요. 무의식적인 방어이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고 우리가 탓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부러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심리적인 시스템 자체가 자동적으로 방어를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미성숙한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미성숙해서 어떤 경우에는 남에게 침이 되는 부분, 그리고 자기의 불안의 근원이 자기 안에 있는데 이걸 자기 안에서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들 또는 다른 환경 요인 때문에 자기가 불안하다고 느껴요. 근데 사실은 그 대부분의 불안은 자기 안에서 형성돼요. 같은 환경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불안을 느끼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불안을 느끼죠.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저, 그게 하나의 촉발 요인이 되긴 하지만 그 대상이 정말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 대상의 어떤 불안을 야기할 만한 촉발 요인이 되긴 하지만 그 촉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불안을 느끼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분의 촉발 요인 때문에 일어나는 불안의 강도가 엄청나게 강하게 일어나면서 이게 공격성으로 나와요, 대부분. 그 대상을 파괴하고 싶은 욕구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공격을 당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촉발 요인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도 뭐가 잘못한 건 사실이야. 근데 그렇게까지 자기가 비난받을 만한 짓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촉발 요인을 주었던 대상 입장에 자기를 방어하기 굉장히 힘들긴 한데 그분은 너무 억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잘못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자기가 의도적으로 뭘 어떻게 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을 뭐 이게 이런 어려움을 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폭발해 버렸는데 그 폭발이 자기 때문에 생긴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선형적 인과를 치면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봐버리다. 선형적 인과율에서는. 그러니까 네가 다 책임져. 이런 사고방식 있잖아. 너 때문에 이 사람이 아팠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되는 게 초기에 프로이드식의 선형적 인과율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너만 그러냐? 야, 이런 얘기가 갔을 땐 이 사람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인 때문에 이게 증폭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께 폭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책임을 나눈다면 이게 공동 책임이잖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중에 폭발한 사람은 책임이 없고 첫 번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다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경우가 꽤 많죠. 특히 본인이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사람을. 첫 번째 사람은 억울해요, 항상.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 아닌데 왜 저분이 저럴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파편화되어 있는 우리 안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내적 대상들을 우리는 스스로가 매번 투사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 누군가 무척 꼴 보기 싫을 때 그 꼴 보기 싫은 대상이 자기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안에 파편화되어 있는 대상이에요. 자기가 보기 싫어하는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 방어해서 이거 외부로 투사해 버리는 거죠. 자기 안에 아직 그렇게 미성숙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본다는 게 그건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토매틱 디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인 방어라는 게 언컨셔스 디펜스 시스템이죠. 그래서 정신분석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나나
대상들이 하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동기를 모두 의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인텐션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게 의식적인 의도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많은 행동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이 사람도 그 행위자 스스로도 모르는 행위자의 의식에 포함되지 않은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들이 그 다이내미즘이라고 그 역동 이란 그 행위자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자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역동들에 의해서 펼쳐지는 이 현상들을 우리가 이걸 의식의 세계로만 이해하지 않고 의식과 무의식을 동시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 사람을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의식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 정신분석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상담을 공부하시는 거지. 무의식의 세계가 왜 중요하냐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절망이기도 하지만 희망이기도 해요. 인간이 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참 나쁜 사람만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우리에게 피해를 주거나 우리가 보기에 비정상적인 태도들만 자꾸 보이니까 사람은 다 그런가 봐.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이분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심리 내적 혹은 무의식적인 역동들에 의해서 이분들도 액팅아웃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식적으로는 나를 해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관계가 함부로 깨어지잖아요. 근데 이 무의식적인 것들을 전부 의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다 나쁜 짓을 하니까. 하는 거, 저 사람이 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은 전부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를 공격한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편집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꽤 많죠.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보니까 전부 틈만 나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고 힘들게 한다. 이런 피해의식을 가진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여러분들이 이 보드라인을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징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을 기본으로 내 안에서 내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 안의 어떤 증상이나 증후군은 무엇인가? 나의 취약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통찰하는 이런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수업 시작하면서 우선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은 뭘 좀 얻고 싶은지 여러분 임상 속에서 이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 혹은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서 그런 분들을 대하면서 여러분이 어, 느꼈던 좌절이나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이 과목을 통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고 싶은지 이런 얘기들 어떤 것이든 자유현상을 통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보면은 어, 이 공부하다 보면은 떠오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히스테리 공부할 때도 떠오르는 사람 있고 뭐 할 때마다 보면 다 떠오르고 하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도 그런 면이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결국 우리 그 교수님 그 상호 그 연기법 배우는 건 상호 그 연기법이라는 것도 사실 뭐 불교에서 연기법이지만은 그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 폴 틸리 같은 경우는 코릴레이션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근데 코리레이션. 그렇죠. 코리레이션이 같은 얘기죠. 예, 다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 결국은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제 그런 바로 그거잖아요. 예,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문제가 있느냐면 꼭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발동이 걸릴 수가 있고 안 걸릴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누구들한테는 보통 그 진상이라는 말 쓰잖아요. 진상 그렇죠. 고객인데 진상이죠. 누구한테는 진상인데 누구한테는 착한 고객이 되는 이런 거는 결국은 상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 실제로 다루기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경계선 장애가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도 보니까 책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제일 많이 나간 책이 경계선 성격 구조로부터 살아남기, 아니면 탈출하기 이런 거 그렇죠. 서바이벌 말을 쓰더라고요. 서바이벌 생존하기 이런 책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되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구조이기도 하고 사실 이 병리적 나르시즘이라 그러면은 뭐 어떤 조직에서 다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런 걸 당했을 때 괴롭고 그래 한국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 자살하는 사건도 자주 일어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심도 깊게 다뤄야 될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도 너무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니까 약한 사람들은 쓰러지고 죽고 막 그 초등학교에서도 뭐 부모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교사들이 자살하는 이런 사건들도 보면서 충격을 받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매일매일 겪는 사건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공부를 했지만은 항상 그 배울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면이 있어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의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나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